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차망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바로 시력 교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아마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을 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말 눈이 번쩍 뜨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명하고 또 뚜렷하게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안과 전문의 신영건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신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난히 눈을 번쩍 뜨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그랬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안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만 6세가 되면 정상 시력인 1.0이 측정됩니다. 시력 검사는 4세나 5세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력 검사상에서 건시, 원시, 난시 등 시력 이상이 측정이 되면은 빠르게 안경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착용하는 검사를 했는데 약실한 것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실한 거는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했는데 시력이 올라가지 않는, 호전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9세가 지나가면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력 검사를 통해서 약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안경 착용을 싫어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많이 착용하죠. 렌즈를 착용하는 건 괜찮은데 부작용에 주의해야 되고, 렌즈를 착용하면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렌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렌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신기했던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면서 껴주면은 시력을 교정해주는, 다음날 시력이 교정이 되는 그런 꿈 같은 렌즈가 네.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그것이 드림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렌즈를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제거하게 되면은 각막이 눌려주게 돼서 안경이나 렌즈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라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낮 동안에 학교 생활할 때 안경이나 렌즈 없이도 잘 보입니다. 드림 렌즈는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해주기 때문에 렌즈 부작용이 적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고3이 지나면 대부분 시력 진행이 멈추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합니다. 보통 안경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다 보면 건조증이라든지 해서 렌즈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니까 렌즈를 못 끼겠다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네. 먼저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식이 있고 라섹이 있고, 뭐 요즘은 스마일 라식이 대세고, 그리고 안 되면 렌즈 삽입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맞는 렌즈 그 수술법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평소 안경을 쓰고 운동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생각해봤지만 각막이 너무 얇아서 이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림 렌즈를 생각 중인데 성장이 끝난 상황에서 드림 렌즈 착용해도 시력 교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20대 후반입니다. 네. 드림 렌즈로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성인들도 드림 렌즈가 가능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각막 두께가 얇아서 라식 수술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라식 수술을 권하거든요. 라식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방법이 렌즈 삽입이죠. 렌즈 삽입 수술이 있는데 그마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림 렌즈를 이용해서 수술 받은 효과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인 20대 후반에 라식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글씨를 읽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안경을 쓰는 건 더 힘들 것 같은데 저처럼 젊었을 때 라식을 한 사람도 시력 교정이 다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젊었을 때 라식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인데 노안이 와서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안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가 40이 전후로 가까운 월시나 물체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안은 돋보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돋보기도 착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직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안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분은 시청자께서는 과거에 받은 라식 수술은 근시, 그러니까 먼 걸 잘 보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까이 잘 보이는 노안 수술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안 수술은 과거에 라식 수술을 해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백내장이 있을 때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없으면은 노안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시력 교정에 관련된 수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인 이 라식 수술 어떤 수술인지 궁금하고요. 이 수술은 뭐 전 연령대에서 가능한 수술인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 라식 수술과 스마일 라식 수술입니다. 네.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크게 넓게 만드는 수술법인데 거기에 반해서 스마일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각막 절편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비벼도 안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입대를 한두 달 앞서고 있는 예비 장병들도 문제 없을 정도로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술 시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수술은 시력 진행이 멈추는 시기가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고3입니다. 고3 때부터 고3 졸업하면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도 노안과 건조 증상이 많기 때문에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면은 수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력 교정 수술 중에 스마일 라식이랑 렌즈 삽입술도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네. 이 두 수술법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이라 했죠. 네. 이런 수술이 각막 두께 때문에 되지 않을 경우에 렌즈를 끼워 넣는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막의 차이, 맞습니다. 본인의 각막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이 정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눈이 엄청 나쁜데 네. 각막 두께는 한정돼 있거든요. 네. 다 깎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끼워 넣는 수술인데 이 수술의 장점은 라식형보다 더 잘 보여요. 렌즈 삽입술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눈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렌즈를 눈 안에 넣는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갖다가 더 자주 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요즘 모델도 해주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지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본인이 안 해본 수술이에요. 처음 해본 수술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후에 저희는 치료 안약을 갖다 반드시 시간에 맞춰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검진을 자주 하거든요. 검진하는 데를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검진 날이 아니더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물론 수술을 받든 안 받든 보안경이라든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시력 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죠. 이 보는 기능을 위협하는 많은 안과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 질환에는 당뇨, 망막증, 항반변성,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질환들은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했던 안과 시력 교정 수술들이 많았죠, 그죠? 네. 이거는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술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가 잘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병원에서 알려주는 수루 관리법을 잘 지키시면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